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입소문 마케팅 1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요. 입소문이 나서 우리 점포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 시장의 매출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 대표님들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떻게 바뀌느냐? 마케팅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기존에는 이제 장사하는 마인드를 가지셨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케팅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그런 말씀을 첫 시간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옆가게 다른 점포와 다른 내 점포만의 차별화, 또 우리 시장에 다른 시장에는 없고 우리 시장에만 있는 오직 하나 온리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첫 시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화책을 잠깐 보실 텐데요. 자, 딸이 컵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찾아옵니다. 자, 아빠 부르죠. 아빠는 딸이 무엇을 더 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아직 우유 남아 있잖아. 다 마시면 줄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 딸은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갑니다. 엄마 하고 부르죠. 자, 엄마는 딸이 컵을 바꿔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까탈 피기는 그냥 마셔 하고 이제 혼내서 내보냅니다. 자, 딸은 이제 4살짜리 오빠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자, 오빠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잔에 있는 것을 뭐 더 채워줄 수도 있고, 또 분유병에 넣어서 먹기 좋도록 분유병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뺏어 먹을 수도 있고, 무릎에 앉혀서 차분히 먹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 2, 3, 4번. 1번 빨대, 2번 분유병, 3번 무릎에 앉혀주고 먹여줘, 4번은 뺏어 먹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한 거냐면 건배를 한 겁니다. 이 딸은 그 아빠가 집에 손님들을 초청하고 약주 한잔 하시면서 잔을 부딪히는 건배. 자, 이 모습을 보고 따라서 흉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딸의 마음을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2살이 더 많은 오빠가 알아줬습니다. 오빠가 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이번에는 송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송아지를 좀 키우고 송아지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풀을 편하게 뜯어먹게 하고 이제 저녁이면 다시 축사우리로 끌고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송아지가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커지게 되면 코에다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으로 장치를 합니다. 일명 콧뚜레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목줄을 묶듯이 코에 콧뚜레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송아지는 아직 콧뚜레를 하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송아지를 낮에 밖에 풀어놨던 상황, 저녁에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축사, 소 집으로 우리로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농장 주인인 아저씨가 귓볼을 잡아당겨도 뒤로 버티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꼬리를 잡고 송아지를 끌고 들어가려고 낑낑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학생 딸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아빠는 뭐하냐, 오빠는 뭐하냐 하고 낑낑대고 있는데, 이 딸내미는 자기가 송아지를 집어넣겠다고 나섭니다.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자,
아버지도 아들도 덩치가 커다란 아들도 오빠도 못했던 일을 1분 만에 아주 의연하게 가볍게 송아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방법이. 자, 이 상황은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우리 상인분들한테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말씀을 사례로 드려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5개 손가락 중에 검지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지손가락에 마디가 3개가 있죠? 첫 마디, 한 마디를 한번 입속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여러분,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넣지 마시고, 이 딸내미는 송아지 입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송아지가 입을 물게 한 다음에 우리 집 축사가 있는 집 쪽으로 뒷걸음질을 해서 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이 딸의 내민 손가락을 어머니의 젖꼭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끌고 들어가게 됐다는 거. 자, 앞서 건배하자는 이 막내 딸의 마음을 누가 알아줬죠? 2살이 많은 오빠가 알아줬습니다. 무엇을 알아줬느냐? 동생의 마음을 알아준 겁니다. 자, 손가락으로 이 송아지를 축사 우리로 끌어들인 것은 이 딸내미가 송아지의 무엇을 알기 때문에 끌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송아지의 마음을 알아준 겁니다. 어미소를 그리워하는 송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손가락을 대신 해서 송아지를 잘 유인해서 끌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 점포에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상인 대표님들께서는 무엇을 알으셔야 될까요? 정답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고객의 마음이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우리 시장에 우리 점포를 꾸민다면 우리 고객들은 우리 점포, 우리 시장에 많이 찾아오실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옛 속담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현대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고객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정답은 고객의 마음속으로 가야 된다. 자, 고객의 마음은 보이시나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보이나요? 아니면 엑스레이, MRI, 히트 촬영. 자, 10길 물속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알아내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을 잡는 것인데, 그래서 더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자, 고객의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마음을 미리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심리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죠.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서로 미사일을 핵 단추가 내 책상에는 미사일 버튼이 있다, 내 책상은 더 큰 버튼이 있다, 이러면서 서로 심리전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케팅은 왜 심리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누가 먼저 보이지 않는 고객의 마음을 먼저 잡아올 것이냐, 먼저 잡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니즈, 원트를 먼저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이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찾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금은 그 코너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한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어느 세상일까요? 우리 우주, 지구상에는 존재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화성이나 목성, 금성의 달나라에 있는 세상일까요? 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뜻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인데, 이상한 세상이라고 표현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을 한번 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공부 배우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달나라를 최초로 갔던 과학자 누구죠? 암스트롱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갔습니다. 다들 과학 시간에 공부하시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달나라를 두 번째로 가신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로 가신 분은 누군가요? 100명이 넘는 분들이 달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많은 피겨 선수 중에 우리는 김연아만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2등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면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우리 점포를, 우리 시장을 기억하게 한다면 몇 등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적어도 그 동종 업종에서는 1등을 해야 된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과 똑같아서는 다른 시장을 앞설 수 있을까요? 다른 점포와 똑같이 경영하고 운영해서는 다른 점포를 앞설 수 있을까요? 남이 하는 거, 다른 시장에서 세일을 했다고 따라서 하고, 다른 점포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다고 따라서 하고, 자, 그런 걸 이제 미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미투 전략만으로는 남을, 다른 점포를, 다른 시장을 앞설 수 없다. 자, 남과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요. 벤치마킹을 해서 최고의 성적을 냈을 때 성적 순위는 2등입니다. 2등도 잘한 겁니다. 한데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되고 나만의 차별화된 다른 전략을 펼쳐야 된다. 오직 하나, 우리 점포에만 있는 전략. 오직 하나, 우리 시장에만 있는 전략. 오직 하나를 저는 이제 온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온리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덩치만 크면 최고다, 내가 최고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먼저, 원조라고 그러죠. 최초였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충동 왕족발에도 가면 서로 원조, 으뜸 원조, 진짜 원조, 원조 중에 원조, 또 30년 전통, 40년 전통, 50년 전통, 서로 자기가 가장 먼저다, 최초다 라고 하면서 경쟁력을 뿜뿜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충동 왕족발의 본사는 장충동이 아니고 충북 청주 청원에 있습니다. 등치만 크다고 내가 원조라고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걸 갖춰야 앞설 수 있을까요? 남하고 달라야 된다. 그것도 못나게 다르지 않고 뛰어나게 달라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 내 점포만의, 오직 하나, 내 시장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온리원 전략.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차별화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품, 물건이 특별하게 뛰어나는 것도 차별화입니다. 서비스가 남다르게 다른 것도 차별화입니다. 분위기를 새롭게, 특이하게, 독특하게 하는 것도 차별화가 되겠죠. 여기서 옛 속담으로 잠깐 퀴즈 하나 드린다면 개미와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맞짱 붙어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아시다시피 개미는 덩치가 작습니다. 한 1cm 정도. 코끼리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몸무게도 뭐 사람의 10배, 20배 갈 정도로. 이 작은 개미와 큰 코끼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한 마리와 한 마리 1대1로 붙으면 당연히 코끼리가 이기겠죠. 10대1로 붙어도 코끼리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10만 마리, 100만 마리 동시에 코끼리하고 싸운다면 코끼리도 개미를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한쪽 발로 밟아 죽이는 사이 개미, 다른 발에 속도는 느리지만 타고 올라와서 코끼리의 눈, 코, 귀를 구멍으로 들어가면 숨이 막혀서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코끼리도 개미한테 지게 된다. 코끼리는 여기서 대기업, 대형 업체를 뜻합니다. 개미는 여기서 소상공인, 소규모 상인, 전통시장 상인, 덩치가 작은 우리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상인과 대형 업체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개미인 우리 상인들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개미가 각개전투 따로따로 놀아서는 절대 이기지 못하죠.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립이었다면 우리 시장, 우리 상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 단결입니다.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제 입소문 마케팅이 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포장을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포장을 독특하게 꽃바구니, 꽃다발, 자, 우리 시장에 로고를 새긴 이 포장지, 포장 마커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려면 상인들이 단합해서 뭉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공동구매에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포장지를 쓰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케팅을 또 차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SNS 문자 메시지라든지 편지, 정성이 담긴 메일,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벤트, 뭐 POP 여러 가지 마케팅을 차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브랜드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전통시장도 시장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전국에 시장을 한 500개 넘는 시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그 중에 한 100여 개 시장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제가 시장의 이름을 바꿔준 곳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운명도 바뀌더라. 상인들의 생각도 새롭게 바뀌더라. 자, 우리 전통시장도 브랜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각내 야채가게 대치동 운마아파트 앞에 상가에 있는 가게인데요. 예, 정말 유명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 이름도 상품화하고 우리 시장, 우리 점포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브랜드화로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보내드려 봅니다. 다음은 서비스 차별화입니다. 사실은 이 서비스 하나만 차별화한다고 해도 승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 욕을 막 하시는 할머니가 순대국밥집에서, 그런데도 손님들은 친근감이 있어서 더 찾아온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도 옥산에 있는 시장에 순대국밥을 청주 홍합백화점 다닐 때 아주 관심 있게 다녀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또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상인대학을 하면서 13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시도했던 것은 바로 미인대칭 운동입니다. 미인대칭. 아는 아이 매칭. 손님과 눈 맞춤 하자는 겁니다. 눈 맞춤하기. 미는 미소. 이는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 미소, 대화, 인사, 칭찬.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자, 이 미인대칭, 요거 하나로 그 시장을 성공시장으로 변모시켰고, 대통령상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차별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빵꾸 웃는 미소 짓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은 광주 봉선시장에서 양심선 고객선 노란 페인트로 시장 통로를 선을 그려놓고 이 선을 침범하지 말자. 상인들은 밖으로 들고 나와서 고객들의 발길에 채워야만 물건을 사간다. 이런 아주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어르신 상인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객들의 동선은 고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보해 줘야 됩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려고 그 통선에다 물건을 다 진열을 깔게 된다면 손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날라서 들어와야 됩니다. 걸어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고객 동선은 소비자,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선. 그리고 신선한 상품을 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고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또 위생, 청결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 관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품이다. 서비스의 3요소 혹시 유통의 3요소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칠판에다가 한번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통의 3요소 첫째 시설입니다. 두 번째 상품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보이시나요? 유통의 3요소. 우리 전통시장도 유통업체고 백화점, 대형마트 다 편의점 유통시설인데요. 첫 번째는 시설입니다. 시설은 환경을 뜻하고요. 상품은 뭐 브랜드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요? 고객, 손님도 사람이지만 우리 직원, 상인과 직원들도 다 사람이다. 이 3요소로 결정이 됐는데 그 상품도 그 3요소 중에 한 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상품, 사람 3요소를 관리해야 되고 요 이제 위생 청결은 시설에 관한 부분이죠. 상인들이 위생복, 두건 깔끔하게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라든지 음식점, 식자재, 정육점, 수산물 가게 이런 곳들은 특히 찌든 때나 한풍구의 찌든 때라든지 진열장의 청결, 바닥, 천장, 벽, 그 다음에 조리도구, 진열도구, 냉동고, 작업 다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묵은 때나 먼지가 없는 깔끔한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늘 청결하게 관리하고 소독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청주 북부시장의 고객선 사진인데요. 시장 바닥에 이렇게 마구 바닥에 내놓는 물건들 인상이 좋지 않고요. 고객의 동선, 고객의 이동 통로를 동선을 확보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점포들의 사진과 백화점에 있는 점포 사진들을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진열대를 개선해서 성공한 사례를 성남중앙시장에 제가 점포 지도했던 사진으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슬라이스 진열이라고 해서 45도 각도로 계단식 매대로 진열을 하고 있고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를 청결하게 하고 있고요. 벽면에 수납식, 수납 공간, 선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합천 식육점이 점포지도를 통해서 개선한 사례입니다. 냉장고를 그대로 쓰지만 냉장고 내부를 청소해서 고기가 잘 보이도록 하고요. 용기를 색깔도 고기가 돋보일 수 있는 색깔로 신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요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중독 예방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3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청결, 가열, 신속한 분리 3가지입니다. 손 씻기 운동을 철저히 하고 온도를 확인하고 냉장고를 비우고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온도는
55도에서 60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손과 팔뚝을 적시고 손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바르고 손등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깨끗이 칠하는데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르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손톱까지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기를 완전히 씻고 종이나 수건, 타올로 손을 닦고 완전히 드라이, 건조를 시킵니다. 자, 손세척 위생관리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냉장고, 냉동고에 있는 식자재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분위기 차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커피숍을 가더라도 분위기가 좋은 곳을 갑니다. 분위기도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50m 지상의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식사를 하게 합니다. 무려 하늘에 매달려서 8시간의 코스 요리를 먹는데요. 벨기에의 디너 인더 스카이라고 하는 공중 레스토랑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설을 차별화하는 것도 입소문을 내는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수중 레스토랑입니다. 몰디브 콘레드에 있는 수중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이제 랍스터 요리를 2시간 동안 먹게 됩니다. 천장에 붕어,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설로 차별화해서 입소문을 유발하는 전략이고요. 또 인공하늘. 자, 미국 라스베가스의 호텔에도 있고요. 5층, 6층에. 일본 도쿄, 동경에도 있고요. 또 미국 라스베가스 인공하늘과 또 바닥에는 수영장처럼 물을 대서 베니스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시설로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아시아에도 카타르도와 빌라지오 쇼핑몰에 인공하늘과 베니스 운하, 건물 5층에 천장과 바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요. 재미있는 간판으로 입소문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시기 쌈밥집, 실실 쪼개냐, 내 등들이 탄다. 또 그 특이한 건물 터널에 광고를 하고 있고, 공연장 시설의 광고, 버스 마오라의 금연 광고, 박스 테이프를 그 공장에 크게 붙이고, 자, 코카콜라를 병따개 모양으로, 또 버스 손잡이에 시계 광고, 도르코 면도라를 가로등으로, 또 벽화로 우동 광고를, 미끄럼틀에서 머리 샴푸 광고, 자, 이런 광고들을 특이한 모양으로 하고 있고요. 자, 햄버거 모양의 건물, 파인애플 모양, 아이스크림 모양의 건물들도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독특한 과일 모양으로 또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깨구리는 탕 속에 들어가서 불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깨구락지가 됩니다. 자, 이 깨구락지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끄거나 깨구리가 밖으로 뛰어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 깨구리는 처음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활짝 놀라서 뛰어나왔겠지만 탕에 들어가 있었고 불의 온도를 0.01도씩 미세하게 올리고 있고요.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가 깨구락지가 됩니다. 이 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깨구리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구락지가 안 되시려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이 깨구리가 깨구락지 된 이유는 불이 뜨거워지는 온도의 변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구락지가 안 되시려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발빠르게 느끼고 함께 빨리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는 온라인 마케팅,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쇼핑, 자,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소셜 커머스 활용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끌기 위한 쿠팡이나 티몬, 위메프, 자, 이런 것들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배송 쿠팡이 전체 배송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소셜 커머스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요즘 이제 QR코드 우리 상인분들도 명함에 많이 쓰고 계십니다. QR코드를 많이 상품에도 활용하시고, 예, 우리 명함, 우리들이 판매하는 판매 상품의 포장지,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시장,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 권해보고요. QR코드는 무료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가볍게 짧은 시간 안에 생성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명함에도 만들고 내 가게에도 만들고 우리 시장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 입소문 마케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